아예 요 착화물하고 앙금 사이의 복합평형을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관련해서 학교에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나온 문제인데 사실은 원문제는 뭐냐면 원문제는 얘가 피트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래서 그 이제 문제 프린트에 보면 그림도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피트라는 시험 문제에 있는 PDF 그림을 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따다가 이제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피트 선택지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의 선택지 중에 기역, 니은 선택지만 그렇게 그 뭐냐면 주관식으로 바꿔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GI 침전이 있습니다. AGI. 자, 이 AGI 침전에 여기에 암모니아의 농도가 1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AGI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소량의 AG 플러스가 일부러 만들어질 거고 이 AG 플러스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얘가 금속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저기에 있는 요 NH3가 리간드가 되면서 NH3하고 AG 플러스하고 반응해 가지고는 결국 뭐 이런 식의 착화물을 만들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가인데 여기에 난데없이 뭘 하고 있냐면 바로 NABR을 잔뜩 넣었어요. 과량을 넣어가지고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잔뜩 넣어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Br-가 여기에 있는 이제 AG 플러스 요 놈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 Br-가 얘랑 다시 요쪽이 요 수용액이랑 반응을 해서 AgBr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원래 있었던 이제 은의 용해도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는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기서도 암모니아 수용액이 있고 여기서도 암모니아 수용액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문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최종 평형 상태에서의 암모니아 농도가 1몰 농도로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얘가 반응물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 1몰이라고 해도 반응해서 진행이 되면 얘 농도가 약간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편의상 얘 농도를 1몰로 고정하고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 문제는 아직 NABR을 넣기 전에 요걸 넣기 전에 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우선 해보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NABR 생각하지 말고 그냥 AGI하고 암모니아 사이의 화학 평형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AGI의 용해 평형과 AG 플러스가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착화물을 만드는 요 두 반응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합 평형에서는 저 두 개를 무조건 더해놓고 보자. 아시겠죠? 이때 잠깐 누구는 무시하고 AGBR이 만들어진 얘는 잠깐 무시하고 이 두 개만 한번 따로 더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AGI 고체가 수용액 중에 얼마 있었고 그 중에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요 놈의 초기 농도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겠어. 몇 대 몇으로? 1대 2로. 그래서 얘가 x만큼 없어지면 얘는 2x만큼 없어지고 요 둘이는 각각 x만큼 생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고체 최종적으로 얼마 남아있을 거고 이 암모니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농도에서 2x만큼 반응해서 없어진 평형 농도가 있을 거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얘를 뭐로 두라고요? 그냥 얘를 뭐라고 두라고요? 얘를 1몰 농도로 두란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초기 농도가 1몰이라기보다는 걔가 어쨌거나 반응을 한 최종 평형이 1몰 농도다라고 풀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래야 계산이 불편해져요? 훨씬 편해져요? 계산이 편해지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주어진 복합평형의 평형상수 K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암모니아 농도의 제곱에다가 요 각각 차기온과 I-의 농도, 그 둘의 농도는 XX로 갔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XX 넣고 이 자리에다가는 문제에서 얘 평형 농도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그냥 얘를 넣어서 계산을 편하게 해라. 그럼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예요? 이쪽 반응하고 이쪽 반응을 더한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 두 평형상수의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평형상수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왔다. 이 두 개를 융합을 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 x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 그냥 루트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한 x가 값이 뭐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데 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x가 결국 누구하고 누구의 농도야? I-하고 요 착 이온의 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지. 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다가 요 둘의 농도가 x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피트 문제에서는 그냥 아예 처음에 요 두 개의 농도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족 같아요. 굳이 이걸 주지 않아도 이런 식의 복합평형에서는 요 두 농도가 근사적으로 매우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하튼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분석을 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1, 2번에서 누구의 농도를 하나 또 추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냥 AG 플러스. 보이시죠? 그냥 AG 플러스. 보이시죠? 그냥 AG 플러스. 자, 왜냐? 자, 사실 요 AGI가 있는 이 수용액에 일부 얘가 녹아서 암모니아랑 반응해가지고 여기 이제 누가 존재하냐면 사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AG NH3 2 플러스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G NH3 그냥 플러스도 사실 들어있지.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은이 착화물 두 개, 여기는 리간드 두 개랑 반응해서 2배의 착화물로 있거나 아니면 암모니아가 하나만 들어있는 걸로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혹은 뭐도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아예 리간드가 결합하지 않은 은 이온도 여기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응식을 보면 그런데 착화물이 만들어지는 평형식에서는 그냥 2배의 착화물만 지금 문제에서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 1배의 착화물은 잠깐 무시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시스템에서는 이 2배의 착화물과 리간드가 전혀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자유로운 은 이온의 존재 이 둘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은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윤지야 뭘 이용하면 되는 거죠? KSP를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KSP 값이 어떻게 돼요? AGI에 대해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니까 넣어주고 I 마이너스 농도는 어디 있어요? I 마이너스 농도는 이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얘를 넣어주면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 농도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농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2배의 착화한 물은 수용액 중에 얼마나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 있죠. 근데 리간드가 전혀 결합하지 않은 녀석은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 정도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 비교하면 10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000만이라고 하면 얘는 1 정도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2배의 착화한 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놈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리간드도 결합하지 않은 Ag 플러스의 농도는 현재 이러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3번은 1번이나 2번처럼 이렇게 명확한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기 어려워요? 이 1번과 2번은 그러니까 지금 3번의 경우는 1번과 2번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농도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기 어려워요? 계산하기 어렵죠. 왜 어렵죠? 왜 어렵죠? 바로 AGBR을 얼마나 넣었기 때문이에요. AGBR을 얼마나 넣었어요? 얼마나 넣었어요? 그냥 뎁다 많이 넣었죠. 뎁다 많이 넣었다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농도가 얼마다 몇 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지를 양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3번에서 1, 2번에 비교해서 용해도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3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양론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원리로 풀어야 되겠어요? 자, 1, 2번처럼 예쁘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비교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3번은 숫자를 구할 수 있다고 못 구한다고? 못 구하잖아. 왜 못 구한다고? 얼마나 때려 넣은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괄약이라고만 했지 얼마나 많은지는 이게 알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모르니까 여기서의 용해도가 얼마다 숫자로 얼마다 그걸 구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문제는 묻고 있잖아. 이쪽보다 용해도가 더 큰지 작은지. 그렇다면 무슨 원리를 비교해서 대소 비교를 해야 되겠냐고.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소 비교를 해야 돼. 그럼 무슨 원리를 써야 되겠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냐고.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를 써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르 샤틀리의 원리는 굳이 구체적인 숫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정반응으로 우세할지 역반응으로 우세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3번 어떤 상황? 요 NABR을 잔뜩 때려 넣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요 NABR은 강전해질입니다. 강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은? 강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그렇지. 거빈스. 사람이 서울 갔다 오더니 사람이요. 총명해져서 왔네요. 서울에서 뭐 먹고 온 거예요? 말이야. 좋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강전해질은 물속에 넣었을 때 이온화도가 어떻게? 물속에 넣었을 때 이온화도 어떻게? 100%.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놈은 물에 뎁다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넣었다 치자.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서 고체 상태로 넣었지만 물에 넣어주면 거의 온전히 이렇게 될 것이다. 맞나요? 이럴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요거의 역할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제 역할은? 구경꾼. 그러면 Na 플러스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NaBr을 잔뜩 넣어준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를 잔뜩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요 Br-를 잔뜩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수용액 중으로 얼만진 모르지만 잔뜩 공급된 Br- 잔뜩 공급된 Br-는 누구와 반응할 수 있죠? 수용액 중으로 공급해 놓은 저 Br-는 누구랑 반응할 수 있죠? 그렇지. 바로 Ag 플러스와 앙금을 만들 수 있죠. 이 Ag 플러스는 이 Ag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Ag 플러스는 아까 AGI 용해평형에서 만들어진 요 은을 얘기하는 거죠. 잔뜩 들어온 Br-가 앙금을 만들 수 있대요. 누구랑요? Ag 플러스요. 그 Ag 플러스 누구? Ag 플러스. 어디 있는 Ag 플러스? 어디 있는 Ag 플러스? 이거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어떤 Ag 플러스요? 칠판에 써 있잖아요. 어디 있는 Ag 플러스요? 이거 이만큼 있잖아. 눈물 콧물만큼 있잖아. 얘랑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소의 적은 양이지만 얘를 얼마나 넣어요? 뎁다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적은 양이어도 얘를 어떻게 막 때려 넣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도 반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당장 사실 이 문제에서 묻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AgBr 앙금 생성 조건을 묻는다면 자, AgBr의 KSP 얼마입니까? AgBr의 KSP 얼마입니까? AgBr의 KSP 얼마예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잖아요. 자, 그런데 평형상수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평형상수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평형상수가 있으면 반응지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응지수는 여기에 있는 이 AgBr 용의 평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Ag 플러스가 기존에 얼마 있었느냐, 그리고 Br 마이너스가 외부에서 얼마나 공급되었느냐, 그 농도의 곱으로 이때의 반응지수가 표현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앙금이 만들어집니까?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야 됩니까? 어디가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용해평형식에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건 역반응이에요,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앙금 생성이 저 용해평형의 역반응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 반응지수가 더 커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자유롭게 있는 Ag 플러스가 기존에 얼마 있었다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물이 있었다고. 그럼 이 자리에다가 2 넣고 계산을 하면 공급해야 되는
Br-의 농도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의 평형상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요 기존 수용액 중에 있는 Ag 플러스 농도가 지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겠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25몰 농도이려나? 무슨 말 알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농도예요? 뭐 충분히 할 만한 농도예요? 충분히 가능한 농도라니까? 그냥 한 스푼 푹 넣어주면 충분히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AgBr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물론 문제에서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걸 묻는 건 아니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새끼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AgBr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다가 요 AgBr 앙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잘 봐요. 3. AgBr 앙금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성되겠죠. 그러면 수용액 중 Ag 플러스 농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AgBr 앙금이 생성되는 만큼 수용액 중 Ag 플러스 농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앙금 생성돼서 없어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용액 중 자유롭게 있는 Ag 플러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AgI 솔리드가 Ag 플러스의 농도를 다시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뭐라고?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하죠. 됐습니까? 어쨌거나 평형 농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소량이긴 하지만 Ag 플러스가 일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Br 마이너스 때문에.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드는 방법은 AgI가 녹아 나오는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 2에 비해서 NaBr을 넣게 되면 눈꽃만큼이라도 AgI가 조금 더 용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3번도 NaBr을 넣어주면 AgI가 조금 더 녹아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난데없이 지금 AgBr이 맹그러지고 있는데 얘가 어디서 온 거라고? 얘가 이 AgBr이 용액 중에 자유롭게 있었던 Ag 플러스 요 놈이 이익한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르 샤틀리에 원리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야. 그렇죠? 왜냐하면 1, 2번 문제는 굉장히 루틴하지. 복합평형 문제야. 뭐 루틴하다기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쪽이 훈련되지 않으면 쉽진 않아. 근데 훈련만 되면 복합평형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막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 계산도 안 돼. 양을 모르니까. 계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풀지? 그렇다면 르 샤틀리에 원리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한 문제라고. 알겠죠? 이게 원래 원소스가 뭐라고요? 피트라고 했죠? 피트 문제는 사실 주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으로 나와요? 피트 문제는 객관식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사실 피트 문제라고 하는 것도 스피드가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피트 문제의 많은 유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구해라가 아니라 기본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답을 탁탁탁 골라내게 원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그거를 요구하는 문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게 연습 문제 40이에요. 알겠죠? 좋았어. 자, 그 다음. 자, 한 장 넘기셔서, 한 장 넘기셔서, 연습 문제 41번 찾았어요? 연습 문제 41번 찾았어요? 연습 문제 41번 찾았어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만 하고 갑시다. 요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요 줌달 연습 문제인데, 요것도 그 뭐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거기에 나와. 그 학교 내신 그 뭐냐면 학습지에 나와.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볼게요. 36페이지 41번. 고!